뉴욕 지하철에서 한인 여성이 흑인 여성에게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LA의 한 노인 아파트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침입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에 신고해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포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동부 지역 주민 1억 2천만 명이 잠재적 태풍 피해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당국은 해당 지역의 토네이도 경보 발령과 항공기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LA 지역에서 청구서에 각종 서비스 요금 등을 추가로 부과해온 블랙리스트 식당 목록이 공개돼 주목되고 있습니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LA 공연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의 팬들이 LA에 몰렸습니다. 이번 콘서트 투어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뉴욕 맨하튼을 관광하던 한인 여성이 지하철에서 흑인 여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지난주 그린위치 빌리지를 지나던 F열차 안에서 한인 여성을 구타한 10대 흑인 용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증오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네바다주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여성 수영 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영 씨는 가족과 함께 맨하튼을 관광하던 중 지하철에서 맞은편에 앉아있던 흑인 여학생을 비롯한 3명의 무리가 큰 소리로 아시안을 비하하는 욕설 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를 보던 또 다른 아시아계 여성이 촬영을 하자 이 여성에게 다가가 폭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영 씨가 이를 말리려 하자 용의자로 지목된 흑인 여성이 수영 씨에게 다가와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가격하는 등 무차별 구타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My glasses got broken. I've had headache for a couple of days now because the hair was pulled and so my scalp was very tender. 용의자들은 수영 씨를 구타한 후 지하철에서 내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규정하고 한인 여성을 구타한 10대 여학생을 공개 수배하는 한편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불법 침입, 절도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7가와 스프링 스트릿에 있는 벤나이스 노인 아파트 한인 입주자에 따르면 절도범들이 지난 3일 새벽 2시쯤 망치 같은 흉기로 현관문을 찍는 등 파손하고 불법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같은 아파트의 또 다른 한인도 금고 안에 넣어둔 $20만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한인 입주자들은 절도와 불법 침입 등의 사건이 2년 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아파트 측에 신고해도 보안 강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문 열쇠 열배너들이 그만큼 뚫었어. 그냥 다 뜯었어 거기를.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일 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문 따고 들어와서 집 안까지 들어오고 지금 여기 보통 저기가 아니야. 여기 관리 사람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무거워지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한편 피해 아파트는 한인 입주자 비율이 80%에 달하고 평균 연령도 65세부터 80세로 한인 입주자들이 모여 아파트 내 보안 카메라 설치와 경비 강화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하고 관리인에게 전달해 최소한의 안전 강화를 시도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 동부 지역에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져 항공기 6,000편 이상이 결항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국은 오늘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등 동부 지역 주민 1억 2천만 명이 잠재적 태풍 피해 영향권에 들어왔다면서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정부와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이 조기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항공기 6,000편이 취소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웨스트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로 정전과 단수,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시카고와 펜실베니아 일대에 토네이도와 홍수가 덮쳐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LA 식당들의 과도한 추가 요금 부과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식당 블랙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 레딧에서는 최근 LA 지역에 추가 요금 위반 식당 목록이 올라왔습니다. 소비자들의 신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목록에는 LA 다운타운을 비롯해 LA 일대 레스토랑에서 건강보험이나 서비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기본 세금 외에 최대 25%까지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들의 목록과 추가 요금 내역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목록에는 LA 일대 유명 식당들이 다수 포함된 가운데 한인타운 지역 식당들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칼럼니스트이자 경제 분석가인 데이빗 라자루스는 식당들의 이 같은 추가 요금 부과는 고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식당들의 기만적인 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제재 방침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5년 만에 미국 콘서트 투어의 마지막 종착지인 LA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콘서트 투어의 매출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이 주목할 만큼 테일러의 콘서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십만 명의 팬들로 도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5년 만에 미국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콘서트 전날부터 모여 파티를 열었고 콘서트장 앞은 새벽부터 한정판 굿즈를 사기 위한 팬들의 줄로 붐볐습니다. 오랫동안 콘서트를 기다려왔던 팬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e've been fans for like a really long time, since like 2008, so we're super excited. How long have you been waiting for the concert? Since Since November birth. of last year. Taylor means everything to me. Yeah. I feel like she raised me in a sense. I've been a fan of Taylor since I was a kid, so this means a lot to me. We traveled here from Canada. This is an important day to us.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콘서트장을 찾은 수십만 명의 관객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유행도 퍼졌습니다. 테일러의 노래 제목과 가사 글씨가 들어간 일명 우정 팔찌를 수작업으로 만들어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We're gonna give you one. Oh, really? Yeah. Thank you. Did you guys? And for the camera person, of course. You guys can't go. Did you guys make it? Yeah.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는 미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일러의 콘서트 투어가 세계 경제에 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GDP보다도 더 막대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심지어 테일러가 공연하는 도시들은 지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좋아진다는 뜻인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Ticket income alone is going to generate around 15 million. That's not including the resale market. Merchandise, including hotel, bars, restaurants, the transit services that are going to come into play for this, the labor that's required, the police protection. 실제로 공연이 열리는 인근 숙박업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객실 예약이 완전히 마감됐고, 일부 호텔은 기록적인 객실 점유율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The prices are almost the same prices that we were charging for the Super Bowl weekend. So we started getting a lot of bookings from, I want to say March. We were already getting close to selling out. And then by the end of July, we were completely sold out.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는 오늘에 걸쳐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 열립니다. LA에서의 총 6번의 콘서트 중 벌써 4번째 날인 오늘 여전히 콘서트를 향한 팬들의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가장 비싼 주 가운데 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렛 허브가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가 제왕절개 출산 비용이 $20,000, 자연 분만의 경우 $16,500로 출산 비용이 가장 높은 주 중에 하나로 조사됐습니다. 수술 이외에 마취, 태아 스트레스 테스트, 분만실 등 $36,000의 비용까지 합쳐지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평균 출산 비용이 모두 $50,000에 달합니다. 알래스카주는 자연 분만이 $21,535, 그리고 제왕 절개가 $26,000로 미국에서 가장 출산 비용이 높은 주로 꼽혔고 뉴저지와 뉴욕 그리고 코네티컷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비용이 가장 낮은 주는 엘라바마주와 미시시피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미전역 50개 주 가운데 아이를 갖기에 가장 좋은 곳 28위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 헬기 2대가 충돌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 카바존시 인근에서 어제 오후 6시 30분쯤 브로드웨이 스트리트와 사우스론다 애비뉴에서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 헬기 6대를 출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화재 진압을 하던 헬기 2대가 공중에서 부딪혀 비상 착륙을 시도했고 한 대는 안전하게 착륙했지만 또 다른 헬기는 추락해 탑승자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The first helicopter was able to land safely nearby. Unfortunately, the second helicopter crashed. 소방국은 화재가 건물에서 시작돼 소방 차량을 출동시켰지만 불이 건물을 넘어 초목의 야지로 20에이커로 번지자 대규모 진압이 개시됐고 이어 항공기와 헬기 6대까지 동원하면서 화재를 진압했고 그 과정에서 헬기 2대가 충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는 현재 소방 헬기의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6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로 소방관 5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주에서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가 발생해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수어사이드 베이슨에서 인근 빙하호가 붕괴하면서 발생한 급류로 맨델홀 강이 범람해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홍수로 최소 주택 2채가 유실되거나 건물이 파손됐고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현상은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에 갇혀있던 물이 틈새로 빠져나가 강이나 호수 수위를 높이면서 강물이 범람하는 것으로 매년 여름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극단적인 현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범람이 최고조일 때 호수의 수위는 15피트까지 치솟았고 현재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지만 당국은 여전히 강둑이 불안정하다며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 운전자가 카풀 차선에 진입하기 위해 차량에 마네킹을 앉혔다가 적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 2일 퇴근 시간대에 베이 지역의 아그나시오 블러버드 인근 101번 고속도로의 카풀 차선에서 질주하고 있던 한 미니밴 안에 수상한 탑승객을 목격하고 차량을 정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순찰대는 차량 뒷좌석에 모자와 수염, 선글라스 차림에 타투 문신 셔츠를 입은 마네킹이 앉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순찰대는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정체를 피해 카풀 차선을 주행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며 규칙 위반 시 $49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에서 하루 동안 한 달치 비가 쏟아지는 기록적인 폭우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지난 4일부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폭우가 계속됐습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속출해 지금까지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하루에만 한 달치 강수량에 버금가는 양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폭우는 슬로베니아 전체 국토 면적의 3분의 2에 걸쳐 쏟아졌고 피해 규모는 7,200억 원에 달합니다. 슬로베니아 당국은 이번 홍수 사태를 1991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이래 최악의 자연재해로 규정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등 접경 국가 일부 지역에서도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현재는 비가 잦아들었지만 추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슬로베니아 당국은 유럽연합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프랑스와 독일 등이 피해 복구 장비와 지원 인력을 슬로베니아에 급파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재해 대응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밝혔고 북대서양 조약기구도 회원국들의 슬로베니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오후 태풍 독수리는 중국, 특히 베이징에 인접한 하베이성에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그런데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 지역을 희생시켰다는 의혹이 퍼졌고 주민들의 집단 행동까지 이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이문현 특파원입니다. 14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지나간 중국 허베이성. 이번 폭우로 행정구역 절반 이상의 홍수가 났고 이재민 222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 인접한 허베이성 외곽 도시에선 시 면적의 60%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허베이성 바저우시 청사 앞, 내 고향을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들고 주민들이 시위를 벌입니다. 청사 입구를 막은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촬영을 막으며 실랑이를 벌였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 수십 명이 경찰 방패로 주민들을 폭행하는 영상도 SNS에 퍼졌습니다. 허베이성의 폭우 피해가 집중된 것을 두고 온라인에선 허베이성 저수지 방류가 수도 베이징을 보호하기 위해 허베이성을 희생시킨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된 상황. 게다가 허베이성 서열 1위인 당서기는 베이징의 홍수 압박을 경감하기 위해 물을 제어하는 조치를 강화하겠다면서 수도를 위한 해자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으로 그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시위를 두고 영국 BBC는 관영 매체들이 방류가 아닌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해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집단 행동으로까지 표출되자 바저우시는 업무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전면적인 피해 보상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증가세에 정부는 이번 주 발표 예정이던 감염병 등급 하향과 방역 완화 계획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만 388명. 직전 주보다 10.7% 늘어 6주 연속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2일 신규 확진자는 6만 4천여 명을 기록하며 약 7개월 만에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수는 185명으로 직전 주보다 11명 늘었고 사망자는 98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3주 전 34%였던 확진자 증가세는 지지난주에 21%, 지난주 10.7%를 기록하며 다소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는 방역 완화 계획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유행과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조정 계획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추가 방역 완화 조치에는 신속 항원 검사 등 코로나19 검사 유료화와 치료비 자부담 원칙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중소기업 유급휴가 지원비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제를 고려하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노인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감염병 4급 전환 계획 발표를 연기하면서 이르면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됐던 방역 완화책의 시행 시점은 이달 말 이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원종의 신상과 얼굴 사진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증명 사진과 함께 검거 당시 모습이 공개됐는데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조선처럼 최원종도 머그샷 촬영은 거부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광란의 차량 질주와 흉기 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22살 남성 최원종입니다.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시민을 공격해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불안을 줄이고 유사범행을 예방하는 공익 역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신상이 드러나는 피의자의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다르다는 지적 등을 반영해 이번에는 최원종의 증명사진과 함께 검거 당시 모습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상태의 최원종은 역시 기존 증명사진과 확연히 달랐지만 체포 직후의 머그샷 촬영은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전 그가 신림역 사건과 흉기 등 키워드를 검색했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최원종은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이 서현역에 많이 있을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일주일 뒤쯤 나옵니다. 사건 현장에는 숨진 60대 여성에 대한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이게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한국의 모든 공항에 폭탄, 흉기 테러를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울산의 초등학교에서는 흉기 난동 예고 게시물에 하루 휴교하기도 했는데요. 작성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1층 입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됐습니다.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는 수색견을 데리고 공항 구석구석을 순찰합니다. 제주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한다는 글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랐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 공항을 정밀 수색했지만 실제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해공항에 폭탄 테러를 벌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색에 나섰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구공항에서 폭탄 테러를 벌이겠다는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랐고 지난 4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도 게재됐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밤에 안 나가려고 하고 낮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가려고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주변에서 호신용 물품들 좀 보내주시고. 울산 북구의 초등학교에서는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 올랐습니다. 해당 학교는 하루 휴교 조치를 내리고 방학 돌봄 교실과 병설 유치원에 나오는 학생 150명이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게시물 작성자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으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초등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경찰에 자수했는데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메타의 수장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격투기 대결이 옛 트위터인 X로 생중계될 거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커버그가 결투 날짜를 오는 26일로 제안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커버그는 자신의 SNS에 처음 머스크의 도전을 받고 격투일로 8월 26일을 제안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난 오늘 준비됐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부터 라스베이거스 종합격투기장에서 직접 만나 격투기 대결을 벌이는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쳐왔는데요. 그런데 저커버그가 구체적인 격투일까지 언급하면서 실제 대결이 성사될지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저커버그의 제안에 머스크는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도 내일 목과 등 위쪽 MRI 촬영을 하고 대결 전에 수술을 할 수도 있다며 이번 주 중 확답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여자 월드컵에서 3회 연속 우승에 도전했던 미국 대표팀이 스웨덴과의 16강전에서 패했는데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좌파 이념을 패배 원인으로 지목하며 대표팀을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려 미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부패한 조 바이든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바이든 정부를 배경으로 지목했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수들 대부분은 미국의 적대적이었다면서 선수들의 진보적 이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자 월드컵 대표팀을 공격한 건 과거 악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2019년 미국 대표팀이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했을 때 대표팀 주장이자 성소수자 운동가인 레건 래피노는 백악관 초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튀르키예 서북부 항만의 한 곡물 저장고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연쇄적으로 이어졌는데 이 사고로 최소 12명이 다쳤고 특히 3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곡물 저장고도 전체 16개 가운데 13개가 손상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다행히 선박 피해는 없고 항만도 통제되지 않았다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초기 조사 결과 밀을 선박에서 곡물 저장고로 내리는 도중 압축된 밀먼지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콜라이우 지역 방문 기간에 공습을 준비하고 있던 러시아 여성 정보원 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보원은 젤렌스키가 이 지역을 찾기 전날 방문 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데요.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이 용의자가 전자전 시스템과 탄약구 위치를 식별하는 임무도 맡고 있었다면서 이 용의자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거주하며 지역 군부대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일했고 주변을 다니며 목표물 위치를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의 한 마을 전신주 꼭대기에 남성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경찰을 피해 도망 다니던 가석방 죄수인데요. 체포를 피하려고 10m 높이의 전신주 꼭대기에 기어올라 24시간을 버티는 기행을 벌인 겁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무장강도와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 남성은 가석방 후 규정을 위반해 경찰에 쫓겼다는데요. 전신주 꼭대기에서 24시간을 버티다 결국 포기하고 내려와 병원 검진을 받은 뒤 체포됐다고 합니다. 남성이 전신주에 올라가 있는 동안 감전사 위험 때문에 인근 전력 공급이 차단되면서 380가구가 정전을 겪기도 했다네요.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대해서 나누겠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다른 주들이 못 따라오게 만큼 되게 빵빵하고 소비자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그러면은 변호사님 내 차는 별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보상을 받을 때 꼭 차를 주는 것보다 차를 운전하고 차를 킵하면서 캐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아니면은 변호사님 내 차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차를 돌려줘야 됩니다. 리펀드를 하고 차를 아예 돌려주고 내가 차값 돈 낸 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길이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무슨 케이스들이 그러면 강하냐, 무슨 케이스들이 약하냐의 이제는 different 타입을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캘리포니아 법은 몇 번이나 딜러십에를 똑같은 문제로 들어가면은 케이스가 최고예요. 그게 바로 무슨 말이냐. 책 엔진 라이트이 자꾸만 들어왔다. 그래갖고 반복해서 3번, 4번, 5번 들어갔다 하는 케이스는 당연히 좋은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님, 내 차는 한 번은 책 엔진 라이트고 한 번은 내비게이션이 안 되고 한 번은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아예 그냥 없어졌다가 나왔다 하고 한 번은 에어컨이 안 되고 무슨 문제든지 다 이것저것가 나왔습니다. 이래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의 답변에 네, 답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갖고 내가 너무 운전하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도 싫었다. 내가 매달마다 돈을 많이 내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문제를 발생을 하면서 나한테 좀 안 좋은 기분을 줄까? 할 때는 당연히 캐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체험할 때 빨리 들어가는 거와 늦게 들어가는 거의 또 차이점은 마일리지 디덕션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차의 문제는 3,000마일에서도 나왔는데 3만 마일까지 2년 반 넘어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차이점에는 돈을 받을 때 아니면 리펀드를 받을 때는 이 마일리지 디덕션, 마일리지를 뺍니다. 이 마일리지를 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문제가 있으면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는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 많은 분들이 차에 문제가 있어갖고 수리를 하러 들어갈 때 어떤 분들은 지금 정비샵에, 딜러십에,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면은 차들의 파트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코비드 동안에 프로덕션이 다 멈춰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파트가 없었고 차가 30날, 60날, 90날, 어떤 경우는 1년까지도 차가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에서는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고 오래 있는 거를 허락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허락을 하면은 30날 넘어서 있는 거에 보상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간단하게 내가 그러면은 딜러십에 가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질문에 아닙니다. 사인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모든 릴리스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도 오늘 우리 간단하게 질문의 답변을 레몬법에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의 전문 최민수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도 단연 관심사는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문제인데요. 어제는 서울시가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홈스테이를 해줄 가정을 찾는다는 얘기에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라면서 SNS상에서 확산된 내용입니다. 잼버리 가정 홈스테이 가능한 집을 찾고 있습니다라는 문자가 일부 서울 시민들에게 발송된 건데요. 잼버리 조기 철수 결정으로 수도권에서 갑자기 3만 6천 명의 숙소가 필요해지면서 어제 서울시 일부 구청이 주민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겁니다. 누리꾼들은 하루 만에 가정집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홈스테이로 또 무슨 사고가 나려고 그러냐며 비판을 쏟아냈고 결국 홈스테이는 없던 일이 됐는데요. 앞서 잼버리 화장실 청소 문제도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어제 구인 사이트마다 일당 20만 원이라며 잼버리 화장실 청소 알바 굿구 글이 올라온 데다 새만금 인근 공무원들이 화장실 청소에 강제 동원된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청소 체크리스트에 변기 뚜껑을 열어 변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내용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은 공무원이 공노비냐, 도대체 예산은 어디다 쓰고 알바비를 펑펑 쓰느냐며 비판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눈앞에 대형 윙바디 트럭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트럭 왼쪽 덮개가 열린 채 위험천만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덮개가 신호등이나 대형 차량에 걸릴 듯 아슬아슬해 보이는데요. 방지턱이라도 넘게 되면 안에 있는 화물이 쏟아질 것도 같죠. 보다 못한 차량 운전자, 가던 길을 포기하고 윙바디 트럭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드디어 트럭과 가까워진 차량 운전자. 이 빨간 신호등에 멈추게 되자 바로 트럭으로 달려가 덮개가 열려 있다고 알리는데요. 누리꾼들은 트럭 운전자에 대해 정신줄 놓고 운전하느냐,
고압 전기줄에라도 닿았으면 어쩔 뻔했냐며 질타하는 한편 뒤쫓아간 차주에겐 덕분에 대형 사고를 막았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난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선 최고급 외제차인 롤스로이스가 인도로 돌진해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 운전자가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석방된 데다 이 문제를 단 유튜버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롤스로이스 운전자는 사고 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다가 17시간 만에 풀려났는데요. 체포 직후 마약 간이 검사에서 소위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도 석방된 겁니다. 유튜버로 유명한 천호성 변호사는 롤스로이스에 치인 20대 여성은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가해 운전자는 신원보증이 된다는 이유로 경찰이 풀어줬다며 치가 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룬 또 다른 유튜버 카라큘라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카라큘라는 가해자 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면서 가족을 들먹이는 협박성 메시지도 계속 받고 있으며 원하는 액수를 알려주면 5만 원권으로 보내줄 테니 여기서 그만하자는 회유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라큘라는 사고 목격자를 인터뷰했는데 목격자는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구호 조치는커녕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며 당시 비틀대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 피해자가 안 죽었잖아 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과거 방송에 출연했던 장면을 찾아내 공유하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판다 사랑에 빠뜨린 푸공주 푸바오의 동생들이죠. 지난달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국내 첫 쌍둥이 판다 자매 근황이 공개됐는데요. 생후 30일차를 맞은 쌍둥이 자매, 눈과 귀, 팔다리에 검은 무늬가 뚜렷합니다. 이제 제법 판다 같죠? 쌍둥이 구별법은 언니는 아빠 러바오를 닮아 등에 검은 무늬가 V자 형태고요. 동생은 엄마 아이바오처럼 U자 무늬를 띠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각각 180g과 140g이었던 몸무게는 지금은 1.1kg과 1.2kg으로 6배 이상 늘어났고요. 최근에 쌍둥이 모두 뒤집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 10월이면 4발로 걸음마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누리꾼들은 구별하기 쉽게 검정 조끼를 다르게 입었나 보다면서 사랑스럽다, 푸바오처럼 잘 커달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8월 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